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관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철강은 50% 이상이 빌딩, 인프라에 사용이 되고 있고 기계 장비가 16%, 자동차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관세는 미국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 철 생산량을 가파르게 늘리다가 1980년도부터 자체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해외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세계 철강 생산량 1위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철을 많이 수입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철 사용량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자국에서 필요한 양을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캐나다에서 23%, 브라질에서 15%, 멕시코에서 10%, 한국에서 6%, 독일에서 5%, 일본에서 4%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은 미미하며 대부분이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전체 철 생산량의 절반을 미국에 수출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철 생산량의 3%에서 5%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내 자체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철강 가격이 높아지면은 미국에서의 현대, 기아차 등의 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 한 대에 철이 약 1톤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라색이 미국산 HRC 가격, 초록색이 독립국가연합의 HRC 가격입니다. 2025년도 초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산은 톤당 $1,000, 독립국가연합의 HRC 가격은 톤당 $500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물류 코스트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생산성 측면도 있지만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의 영향입니다. 2022년도부터 달러가 약 30% 이상 강세가 되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2배 가까이 비싼 미국산 철을 쓰면 자동차 한 대 원가가 $10,0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가율은 톤당 $1,000이었기 때문에 원가율은 1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철을 더 저렴한 국가에서 사온다면은 철의 원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마진을 높일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런 관세 인상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 1위 철강사인 유코아 코퍼레이션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22년도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미국산 철강 가격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판매 가격 하락, 톤당 이익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US 스틸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22년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의 강세가 나오면서 매출액과 남기는 이익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이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 트럼프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철강 관세를 발표합니다. 6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로 철을 수입하는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입니다. 각 국가에서 미국까지 컨테이너 운송 기간은 위치마다 다르지만 15일에서 29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전에 미국 건설사나 자동차 제조사가 2주에서 한 달치 정도의 재고를 미리 보유하고 있었다면 본 철강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부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부문, 그중 상업용 부동산의 원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자동차 원가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산업의 이익률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해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와 부품 제조 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100만 명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 얼마의 감원이 나올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철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 부분의 경우에는 22년도부터 계속 건설 지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부과한 철강 관세로 인해서 건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비용 부담도 커지지만 철강 사용량이 많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정도의 가격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건설 부분의 고용 창출은 자동차 산업보다 약 8배 많은 8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철강 관세가 건설과 자동차 산업의 고용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기준 미국의 철강 소비량은 1억 1,500만 톤이고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795만 톤, 철강 수입량은 2,885만 톤입니다. 이번 높은 철강 관세가 결국 수입산 철강의 미국 진입을 막고 자국 철강사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은 단기 수급 차질로 미국 안에서
인해서 철강 가격 상승이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더 비싼 가격이었지만 추가 철강 관세로 인해서 단기 수급 차질이 생기고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과 자동차 산업의 원가 부담이 기업들의 실적과 고용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철강 관세 여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3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물가에서 자동차 물가를 보면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지 아니면 마진 축소로 대응하는지를 어느 정도 물가 추이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7월 초에 나오는 6월 감원 계획의 변화를 보면 이번 관세가 건설과 자동차 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끼치는지 챌린저 감원 계획을 통해서 대략적인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각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안에서 원가 비율과 매출 총이익률의 변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변화하는 경제지표, 미국 정책에 대한 아세안 패스의 실시간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아세안 패스의 유튜브 멤버십을,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아세안 패스와 함께 스터디하고 싶다면 아세안 패스 팬딩 멤버십을, 기업들의 매출, 원가, 이익의 변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각화해서 살펴보고 경쟁사와 실적을 쉽게 비교해보고 싶다면 investing.com 프로 플러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안내글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